자, 우리가 이제 대물적 강제 처분에 관련돼 가지고 통제 배달까지 왔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최근에 2022년 올해 이제 2월 3일 날 개정된 사본 교부 의무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은 사전 제시해야 되고 사본 교부를 해야 된다. 영장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사경이 집행하고 수사법원은 재판장 지휘에 사무관 등이 한다. 자,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 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집행 전에 제시해야 돼요, 원칙적으로요. 근데 만약에 처분을 받은 자가 피고인이다. 여기서 이제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관련돼 가지고 118조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는 뭐요? 사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본 제시가 아니라 처분을 받은 자에게 영장 집행 전에 제시를 하는데 사본 교부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경우에 처분을 받은 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 사본까지 교부해야 된다라고 의미를 보면 될 것 같고,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은 자가 거부한 경우는 뭐 사본 교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앞부분에 대인적 강제 처분에 관련돼 가지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행하는 긴급 집행이 허용됐었는데, 대물적 강제 처분을 했는데 긴급 집행은 불허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해야 되는데 영장이 없어 현재. 그러면 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영장 발부된 범죄 사실, 그런 것들을 고지하고 나서 체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체포영장을 갖다가 제시하면 되는데, 그런 긴급 집행이 압수수색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제시할 때 제시는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전제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석기 사건 관련돼 가지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 불가 등 뭐 영장 제시 불가 상황 시 영장 제시 안 하고 압수수색해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 현장에 없는 경우 어떡하냐? 그런 경우는 뭐 영장 제시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뭐 압수수색 당해봤다 그랬잖아요. 내가 현재 제 영실에 없으니까 전화해 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 이렇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청주에서 강의하고 있어도 오시라고, 오시면은 압수수색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장 뭐 이 현장에 없을 때는 뭐 연락해서 오라고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인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장 제시 관련된 중요한 판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장 사전 제시, 교부 의무, 교부 의무는 피의자 피고인한테 교부 의무가 있고, 중요한 건 제시를 할 때 어느 정도 제시해야 되냐. 이게 2017년에 나온 판례인데, 이게 충북도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같은 사건인데, 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은, 자, 여기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이게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이에요. 여러분이 모의 시험 중인데 압수수색 영장이다. 그럼 보통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집행하러 들어갈 때, 자, 영장입니다. 그렇게 쑥 들어가 버려요. 자,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돼 가지고 뭐요? 내가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지, 무슨 범죄로 처분을 받는 건지, 아니면 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피처분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압수수색 영장을 열어보고, 무슨 범죄 사실 뭐뭐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게 다 보여야지, 그냥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그냥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 이게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집행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시를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판결을 나왔을 때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체 압수수색하러 들어갈 때 영장을 갖다가 다 확인하겠다. 그럼 확인하는 동안에 2-30분 가면은 2-30분 동안이면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한데 그거 어떡하냐 막 그랬는데, 뭐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런 거 상관없이 영장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겠다 그러면 확인할 때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영장을 제시하는 대상은 누구냐? 영장 제시는, 자,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면 어떻게 해요?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뭐냐?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안에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건물이 아니라 뭐 방이 있다. 여기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은 그리기 힘들다.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관리자예요. 이 건물의 관리자다. 그럼 얘한테 제시하는 거 이외에 제시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얘로부터 압수한다? 그럼 얘한테도 다시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관리자한테 한번 제시하면 안에 들어가서 제시 없이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관리자한테도 제시하고 개별 사람한테 압수수색하겠다면 개별 사람마다 다 압수수색을 에 대한 제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두 가지 판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두면 될 것 같고, 자, 집행에 필요한 처분 관련돼 가지고 압수수색하러 들어갔는데 뭐 자물쇠로 잠겨 있다. 그럴 때는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이 가능해요. 자물쇠 물건 개봉은 필요한 처분의 예시에 불과하고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처분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혈액을 갖다가 뭐 음주운전자 혈액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압수영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체혈행위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단수자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 뭐 어떤 것들이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당연히 참여권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참여자는 당사자, 검사나 피고인 이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번에 바꿔놨는데, 변호인의 참여권은 왜냐면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참여권의 대리권이냐 아니냐 해서 판례가 뭐라 했냐.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검사, 피고인, 피의자 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당연히 참여권을 독자적으로 갖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검사, 당연히 참여하겠죠. 자, 피의자, 원래는 피고인이죠. 여기 보면은 피고인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변호인도 고유권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몇 조에 있냐? 121조에 있어요. 121조는 뭐요? 121조는 법원의 압색입니다. 자, 219조 뭐요? 219는 수사기관의 압수색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법원에서는 당연히 뭐요? 법원에서는 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여기에 검사가 있고 여기 피고인이 있어요. 피고인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 재판장이 압수수색할 때 얘네들 당연히 참여시키는 거예요. 당사자로서 대등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당연히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자가 되는데, 피의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형사정법은 뭐냐? 219조에서 121조를 그냥 준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도 압수수색 집행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수사기관 입장에서 내가 피의자한테 압수수색하는데 피의자한테 야, 내가 며칠 내에 압수수색하니까 너 와서 참관해라 하면 피의자가 가만히 있어요? 증거물 다 없애버리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요 조항은 일본 형사정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한 건데, 일본 형사정법도 법원의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피고인이 참여하는 이 조항은, 이 121조 조항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여기다가 이렇게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원래 우리가 베낀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도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피의자를 참여시켜야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렇게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압수수색에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법 취지가 뭐냐 해서 입법 당시에 제정 회의록을 봐도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피의자에게도 보장한다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장하느냐? 집행 시 미리 일시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야, 몇 월 며칠 날 하니까 너 참여해라. 자, 참여해라 그랬는데 얘가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사람들의 참여 없이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피고인은 참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변호인한테는 참여권 통지를 안 하고 했다? 그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왜? 변호인은 여기 밑에 판례처럼 고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검사가 압수수색을 한다. 그럼 피고인한테 통지하는 거 이외에 변호인한테도 참여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건 반드시. 중요한 건 밑에 있는 것처럼 불참 의사를 명시한 경우나 급속을 요하면, 즉 급속을 요하면 생략도 가능해요. 보통 그렇게 피의자한테 압수수색을 할 때는
급속을 요한다 가지고 생략합니다. 근데 이제 생략하는데 이때도 급속을 요하면 생략 가능하다 그랬을 때 그럼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게 뭐냐? 급속을 요하는 때는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 은닉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압수수색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법원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실무에서 인정하는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이종 교수님이 작년 판례를 안 써 놨다가 실무 내용을 보고 써 놨는데 즉시 집행에 객관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미리 통지 안 하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집행을 안 하면 제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 그냥 연락 안 하고 바로 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뭐냐?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즉시 집행의 객관적 필요 때문에 당사자들, 피의자들한테 참여권 통지 안 해요. 유체물을 압수할 때는. 그리고 법원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뒤에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닌 이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뒷부분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참여권 보장에 있어 참여권 보장의 대상은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급속을 요한 때 즉 즉시 집행에 객관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통지 안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재작년에 나온 2021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이 판례는 뭐냐? 변호인의 참여권은 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그러므로 자 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변호인에게는 형사용법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의 영장에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한테는 당연히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므로 변호인 참여 없이 한 압수수색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들은 위수증으로 증거능력 부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인정한 케이스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국선 변호인에 대한 참여 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 절차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수증 증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아까 봤던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에 날인이 없는 경우 그건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이다. 이거 위법한 압수수색 집행이다. 근데 둘 다 뭐였어요? 위수증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사유에 해당해 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한 케이스다.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참여권 보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참여권 보장과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당사자, 여기 검사, 피의자, 그다음에 피고인 참여를 해야 되고 변호인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참여권의 주체는 피의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유체물 압수. 그러니까 일반 물건 압수에서는 통상 급속의 예외. 통상 급속의 예외가 뭐요? 지금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성만 있으면 저희 참여권 보장 안 하고 실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일반적인 경우는 급속의 예외에 따라 참여 없이 실행되는 것이 보통 실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피의자, 피고인도 검사가 통지 없이 압수수색했더라도 객관적 필요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유체물 같은 경우는 별 문제되지 않는데 이제 전자정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자정보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는데 이 전자정보 압수에 대해서는 판례가 어떻게 보느냐. 판례가 참여권의 엄격한 보장이 강조되고 있다. 엄격한 보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피압수자하고 피의자가 같은 사람일 경우 이런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 피압수자가 피의자 같으니까 피압수자를 참여시킨다는 얘기는 피의자를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피압수자가 피의자 같은 경우 이때는 피압수자가를 참여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참여 안 시키면 안 되고 무조건 참여시켜야 돼 이것도요. 자, 문제는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 뭐냐? 피압수자가 있고 피의자가 있다. 피압수자하고 피의자가 있다. 뭐 이제 옛날에 제 사건 같은 경우죠. 성대 이제 노모 교수님이 피의자고 나는 이제 뭐 공범이거나 아니면은 피압수자였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 그때 원칙적으로 누구를 참여시켜야 되냐?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아니라 피압수자, 피처분자인 압수수색의 처분자인 피압수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피의자는 참여 안 시켜야 되냐?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안 시켜도 되고 이 전자증거에 대해서 피압수자에 대해서만 참여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피의자를 참여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게 뭐냐? 피압수자하고 피의자가 다르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인 경우 즉
피의자가 실질적 피압수자인 경우에는 피의자도 참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온 판례가 작년 2021년 11월 28일 나온 전원합체 판결이에요. 이 판결 관련돼 가지고 뒤에 제가 나눠드린 판례 있죠. 나눠드린 판례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5월 30일 날 나온 이 대법원 결정도 역시 뭐다? 네이버 다음을 압수수색한다. 그럼 네이버 다음은 뭐요? 피압수자예요. 그 사람한테 참여권 보장시키는 거 이외에 네이버나 다음이 보관하고 있는 내 이메일 기록 있잖아요. 이메일 기록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다?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까지도 참여시켜야 된다고 본 겁니다. 이게 올해 판결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질적 피압수자를 참여시키는 건 맞는데, 실질적 피압수자를 참여시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정보의 주체는 참여권자가 아니다라고 본 것이 올해 1월 27일 날 나온 조국 교수님 사모님에 관련된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 세 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고, 잠깐만요. 어디 갔지? 자, 이걸 나만 보면 안 되지. 공유로 해야지. 자, 여러분들 이 판례 보입니까? 여러분들 나눠진 판례 보면은 이게 2021년도 11월 18일 나온 전회 판결인데, 이 판결은 이따 뒤에 오늘부터 좀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되는데, 이 사건은 뭐냐? 이 갑이라는 애가 A라는 피해자에 대해서 성폭력 처벌법상에 불법 촬영을 한 거예요. 얘가 1번 카메라, 1번 핸드폰이 있어요. 이걸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랬지만 이 A가 얘한테 가서 이 1번 스마트폰과 2번 스마트폰을 뺏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뺏어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1번 스마트폰과 2번 스마트폰이 피해자의 수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 이 A가 피해자가 얘 두 개를 갖다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겁니다. 자, 임의 제출하니까 옛날 요 사건만 관련돼 가지고 요 사건 전까지만 해도 임의 제출물은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열어본 거예요. 마음대로 열어보니까 1번, 이 1번 카메라는 뭐냐? 1번 카메라는 피해자 A에 대한 촬영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 2에는 두 번째 스마트폰은 B, C에 대한 촬영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어차피 이미자처럼 물건이니까 1번 스마트폰, 2번 스마트폰에 피해자 A 거, B 거, C 거를 다 해가지고 이걸 압수해가지고 이 전자정보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자세히 보겠지만 이 A가 피해자가 제출한 경우, 이 갑이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1번, 2번에 대해서 다 관련성이 인정돼 있지만 A가 제출한 경우, 피해자가 제출한 경우 관련돼 가지고는 나중에 증거 능력 이 A가 제출한 경우에는 A하고 관련 있는 1번 이것만 관련성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건 특이한 거고 혐의 사실 관련성설로 강한 거고, 원래는 갑이 제출했다면 1번, 2번 다 인정돼요. 소송물 기준서에 따라 판단하는데 요 경우는 이제 A 거만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씨의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부터 얻은 B 씨 촬영물에 대해서는 이거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례가 뭐냐? 중요한 사례가 A가 이렇게 이미 제출했을 때, 이렇게 A가 이미 제출했을 때 이때 참여권자는 누구냐? 참여권자가 누구냐 했을 때 작년 11월 28일 전화부터 판결, 이 A가 피처분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폰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냐? 갑이기 때문에 이때 실질적 참여권자는 갑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갑을 참여 안 시켜서 위법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요 피의자 관련된 판례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잠깐 보면 그게 어디냐면은 어 어디냐? 음 여기부터 자, 두 번째 페이지에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전형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경우. 자, 이 경우는 뭐다? 실질적 피해 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 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떡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용법 219조 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이 피의자를 뭐라 그래요? 이 피의자. 얘는 뭐다? 얘는 피의자는 우리가 실질적 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실질적 피의자, 실질적 처분권자다. 피처분권자다. 그렇다면 얘를 참여시켜야 된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요 판례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올해 1월 27일 나온 이 사건이 조국 교수님 사모님 관련돼 가지고 조국 교수님 쪽에서 뻘소리를 하니까 서울중앙지법이 받아줬어요. 그렇다면 동양대 조교실에서 압수한 뭐 컴퓨터의 증거 능력들은 증거물의 증거 능력들은 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질책하면서 2022년도 1월 27일 날 사모님 관련된 재판의 전체적인 것들을 재판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구체적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여기 보면 지금 피해자 등 제3자 제3자가 피의자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제공에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경우. 자, 이건 뭐다? 실질적 피해 압수 당사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정보를 무제한 탐색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에 속하는 정보 이미 제출했다. 이건 뭐예요? 제3자가 제출한 건 뭡니까? 여기서는 동양대 사건에서는 그 동양대 그 조교실에 있는 조교가 제출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조교가 제출한 컴퓨터의 사용자는 누구였냐? 실질적 피해 압수 당사자인 정경심 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어 여기 이제 밑에 보면 그럼 실질적 피해 압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실질적 피해 압수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한 피의자 이미 제출가 아닌 피해자가 참여하고 되는 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란 뭐다? 여기 보는 것처럼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그 정보 저장 매체 내 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조교실에다가 방치하는 게 이미 2년이 넘지 않았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피의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거? 그건 문제 없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것처럼 전자정보,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 주체. 여기는 정경심 교수인데 정보 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을 실질적 피해 압수자로 실질적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정보의 소유자를 할지라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 피해 압수자가 되는 경우만 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요 판례는 올해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요 정도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올해 5월에 나온 결정. 5월에 나온 결정은 이거는 이제 그 카카오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는 압수영장이 되어 인터넷 서비스 주식회사인 갑회사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준항고인, 즉 카톡의 대화 주체인 준항고인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 2심 판결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 원문을 제시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유관중과 무관중견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처럼 그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로서 실질적 피해 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떡한다? 참여권 보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피압수자를 참여시키는 건 당연하겠지만 실질적 피의자가 있을 때는 실질적 피의자까지도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원래 판례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요 세 가지 판례를 일부러 나눠준 거는 2022년도 올해 판결이기도 하지만은 작년 연말의 판결이건 되게 중요한 판결이고 요 판결은 뒤에 다시 설명합니다. 이미 제출물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당사자의 참여권, 변호인의 참여권의 당사자 중에 피의자의 의미를 이게 피압수자가 피의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요 부분에 관련된 최근에 대법원이 명확한 제시를 의견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렇게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까지, 집행 관련된 참여권의 보장까지 좀 살펴봤고, 시간상 뒤에 뭐 압수수색 영장의 책임자,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된다. 관련된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집행에 제한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성 요건 유관 증거만 압수해야지 무관 증거는 압수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관련성 요건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